안녕하세요. 드라마 넥스트입니다. 마침내 연지영의 통쾌한 복수가 시작될 것이라고 모두가 그렇게 예상했습니다. 명나라 최고의 요리사를 압도적인 실력으로 꺾고 조선의 자존심을 바로 세울 것이라고 우리 모두 그렇게 믿고 있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그 위대한 승리가 연지영을 지옥으로 밀어넣는 가장 끔찍한 비극의 시작이었다면요. 요리로 나라를 구한 영웅이 다음 순간 나라를 팔아넘긴 역적이 되어 명나라 황제의 놀이개로 바쳐질 위기에 처한다면 과연 믿으시겠습니까? 어둠 속에서 연지영의 목을 겨누는 서슬퍼런 칼날, 굳게 닫힌 가마솥이 폭발 직전처럼 격렬하게 흔들리는 모습, 그리고 왕이현의 손에 들려있는 제산대군의 이름이 적힌 피 묻은 밀서. 이 모든 조각들이 어떻게 하나의 비극으로 완성되는 걸까요? 오늘 공식 예고편에는 절대 나오지 않았던 연지영의 완벽한 승리가 어떻게 최악의 패배로 뒤바뀌는지 그 소름 돋는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 모든 비극의 씨앗은 바로 이 한마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전하, 저는 지금 당장 궁을 떠나야겠습니다. 대결이 코앞인데 대체 연지영은 왜 목숨을 걸고 궁을 떠나야만 했을까요? 명나라 숙수를 이기기 위해서? 아니요. 그것은 절반의 정답일 뿐입니다. 진짜 이유는 명나라 숙수가 사용할 독을 미리 알고 있었고 그 독을 해독할 단 하나의 약을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지금부터 왕 이헌조차 몰랐던 연지영의 치밀한 계획, 그 첫 번째 단계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마지막 대결 주제가 인삼을 이용한 탕 정해진 순간 연지영의 얼굴은 하얗게 굳어졌습니다. 연지영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방법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명나라 요리사 당백룡의 실력은 이미 두 차례의 대결에서 충분히 확인되었고 특히 그가 사용하는 사천 요리의 향신료는 단순한 맛을 넘어 사람의 미각을 지배하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 절망적인 것은 명나라 사신단이 이미 조선 궁중요리의 비법까지 손에 넣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요리 대결이 아니라 조선의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는 상대와의 보이지 않는 전쟁이었습니다. 연지영에게는 조선의 상식을 뛰어넘는 완전히 새로운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그것도 명나라가 절대 예상할 수 없는 시대를 앞선 혁신적인 무언가 말입니다. 남장을 한 연지영이 이헌 앞에 섰습니다. 허름한 남자 옷을 입었지만 연지영의 눈만은 별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단순한 희망이 아닌 확고한 승리에 대한 청사진이 담겨 있었습니다. 연지영은 사라진 천재, 장영실의 후손을 찾아내서 세상에 없던 조리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하게 말했습니다. 바로 압력솥이었습니다. 이헌은 처음엔 이게 무슨 말인가 했지만 연지영의 눈에서 확고한 믿음을 읽었습니다. 그 믿음은 근거 없는 희망이 아니었습니다. 미래에서 온 연지영만이 알고 있는 과학적이고 구체적인 확신이었습니다. 결국 이헌은 신하들의 반대를 뿌리치고 몇 명의 호위만 데리고 연지영의 뒤를 따라 나섰습니다. 왕의 채통도, 군주의 위엄도 이 흥미로운 여인 앞에서는 잠시 내려놓은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헌 자신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 여행이 단순히 연지영을 돕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는 여행이기도 하다는 것을. 그렇게 시작된 그들의 여정은 그러나 낭만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것은 차원부터 죽음의 그림자가 뒤쫓는 위태로운 길이었습니다. 흙먼지 날리는 시골길을 걸으며 이헌은 태어나 처음 겪는 고생에 계속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평생 비단 신발만 신고 살았던 이헌의 발에는 이미 성가진 물집이 잡혔고 거친 바람에 얼굴은 따갑도록 아팠습니다. 내 다리가 부서질 듯 아프구나. 고래소는 단 한 번도 이렇게 걸어본 적이 없는데 이러실 거면 대체 왜 따라 나오신 겁니까? 연지영의 핀잔에도 이헌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투덜거리면서도 연지영이 돌부리에 넘어질 뻔하자 자기도 모르게 손을 뻗어 연지영의 가는 허리를 강하게 끌어안았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하지만 심장이 철렁 나려앉는 듯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연지영은 남자 옷을 입고 있었지만 이혼의 팔에 감싸인 그 몸의 저는 분명히 여인의 것이었고 이헌은 그 사실을 너무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남장 여인과 호위무사로 위장한 왕위의 기묘하고도 위험한 통행. 두 사람 모두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있었지만 그 가면 뒤에서 싹트는 진실한 감정만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설렘은 곧 핏빛으로 물들고 말았습니다. 바로 죽음의 그림자가 그들의 턱 밑까지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바로 제산대군이 보낸 자객들이었습니다. 제산대군은 연지영이 왕 이헌의 마음을 완전히 빼앗아버린 것을 더는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조카인 왕이 한낱 계집에게 빠져 국종을 소홀히 한다는 것은 제산대군에게는 참을 수 없는 치욕이었습니다. 요리 대결에서의 패배, 그리고 연지영의 제거, 그것이 바로 제산대군이 세운 잔인한 계획이었죠. 산속 주막에서 하룻밤을 자던 그날 밤, 드디어 자객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문틈으로 스며든 연기가 방안을 채우는 순간 이헌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수년간 궁궐의 암투 속에서 살아남은 왕의 본능이 위험을 감지한 것입니다. 밖에서는 이미 호위무사들의 처절한 비명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문이 거칠게 부서지며 복면을 쓴 자객들이 서술퍼른 칼날을 들고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왕 이혼이 아닌 연지영이었습니다. 이것만 봐도 이 암살의 배우가 누구인지 너무도 분명했습니다. 연지영은 자신이 여자라는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이헌의 등 뒤에 숨어 숨을 죽여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몸으로도 이헌의 등을 지켜주려는 듯 두 손으로 이헌의 옷자락을 꽉 붙잡고 있었죠. 바로 그 순간 이헌이 오랜만에 검을 뽑아들었습니다. 폭돈으로만 알려졌던 이헌이 얼굴 위로 서늘하지만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군주의 눈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선의 왕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감히 누구에게 칼을 겨누느냐? 이헌의 검이 허공을 갈랐지만 자객들의 수는 너무 많았습니다. 좁은 방 안에서 필사적인 사투가 벌어졌습니다. 검과 검이 부딪히는 날카로운 쇳소리, 거친 숨소리, 그리고 비릿한 피의 냄새가 방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바로 그때 연지영은 겁에 질려 떨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연지영은 옆에 있던 기름 등잔을 집어들어 자객의 얼굴에 그대로 던져버렸습니다. 뜨거운 기름에 시야를 잃은 자객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는 사이 연지영은 부엌으로 달려가 끓고 있는 가마솥에 물을 퍼부어 자객들의 발을 묶었습니다. 이헌은 위기의 순간에도 침착하게 지혜를 발휘하는 연지영의 모습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연지영은 지켜져야 할 연약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싸워야 할 동지였습니다. 그 순간 이헌의 마음속에서 연지영에 대한 감정이 한층 더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수적 열세를 극복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결국 마지막 남은 호위무사가 이헌을 향해 날아오는 칼을 자신의 등으로 막아서며 피를 토하고 쓰러졌습니다. 천하! 호위무사는 죽지 않았지만 등에는 곰방이라도 목숨을 앗아갈 듯한 깊은 상처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호위무사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에서는 계속해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충직한 신하가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걸고 있는 모습을 본 이헌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쓰러진 충신을 보며 이헌의 눈빛이 붉게 변했습니다. 이헌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분노로 가득 찬 한 마리의 야수였습니다. 이헌의 검이 핏빛으로 물들며 남은 자객들을 베어넘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검술은 평소 궁에서 보던 것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진정한 왕의 힘이었습니다. 그 처절한 사투 속에서 연지영은 정신을 차리고 쓰러진 호위무사에게 달려갔습니다. 연지영은 자신의 옷자락을 길게 찢어 상처 부위를 있는 힘껏 동여매기 시작했습니다. 피가 멈추지는 않았지만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과다혈설로 목숨이 위험한 상황이었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뒤에서 기습한 자객의 칼자루가 연지영의 뒤통수를 강타했습니다. 연지영이 짧은 비명을 지르며 그대로 쓰러져 버렸습니다. 의식을 잃고 축 늘어진 연지영의 모습을 본 순간 이헌의 이성이 완전히 끊어져 버렸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자신의 눈앞에서 쓰러지는 것을 보는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연지영! 이헌의 입에서 처음으로 연지영이라는 이름이 터져나왔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도 감출 수도 없는 마음이었습니다. 그 이름 속에는 사랑과 절망, 그리고 무한한 분노가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분노에 불타는 이헌이 마지막 자객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헌의 검은 더 이상 방어가 아니라 순전한 복수의 칼날이었습니다. 그 앞에서 자객들은 한낱 허수아비에 불과했습니다. 마침내 마지막 자객이 쓰러지는 순간 이헌은 자객의 복면을 벗겨냈습니다. 그리고 그가 떨어뜨린 작은 주머니에서 제산대군의 문장에 선명하게 새겨진 패식을 발견하고 맙니다. 이헌은 피 묻은 검을 든 채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배신당한 자의 서늘한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내 숙부가 감히 나를 시험에 들게 하였구나. 연지영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폭둔이 될 수밖에 없었던 한 남자의 슬픈 분노를 똑똑히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헌은 그저 맛있는 음식에 빠진 폭둔이 아니었습니다. 지켜야 할 것이 생겼을 때, 그리고 그것을 잃을 위기에 처했을 때 세상 그 누구보다 무서운 존재가 될 수 있는 고독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헌이 지키려는 것 안에 자기 자신이 있다는 사실을 연지영은 가슴 아프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핏빛으로 물든 주막에서의 밤이 지나고 다행히 연지영은 큰 부상 없이 깨어났습니다.
하지만 이현을 위해 칼을 맞은 호위무사의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과다출혈로 금방이라도 숨이 멎을 듯 위태로웠죠. 이현은 밤새 충직한 신하의 곁을 지키며 자신의 무력함을 탓했고, 연재영 또한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현대의 응급처치 방법을 동원해 그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매달렸습니다. 며칠 후 간신히 고비를 넘긴 호위무사를 뒤로 하고 그들은 마침내 수소문 끝에 장영실의 후손이라는 늙은 대장장이를 만나게 됩니다. 연지영은 자신이 직접 그린 설계도를 보여주며 높은 압력으로 음식의 맛과 영양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뽑아내는 원리를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 설명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500년의 시간을 뛰어넘은 현대 과학의 정수가 담긴 것이었죠. 대장장이는 처음엔 어디서 굴러먹던 미친 사내의 헛소리인가 했지만 증기와 압력에 대한 연지영의 깊고 해박한 지식에 자기도 모르게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연지영이 설명하는 압력과 온도의 상관관계, 수증기의 팽창력, 밀폐 공간에서의 열 전달 같은 개념들은 대장장이가 평생 쇠를 다루면서 경험으로만 어렴풋이 알고 있던 것들을 명확한 과학적 원리로 설명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세상을 바꿀 물건이 될 수도 있겠구만. 그렇게 며칠 밤낮으로 쇠를 두드리는 소리가 산골짜기를 울렸습니다. 불꽃이 튀고 땀방울이 쇠를 적시는 고된 시간 끝에 투박하지만 그 어떤 칼로도 뚫을 수 없을 만큼 단단한 무쇠 압력 가마솥이 마침내 완성됐습니다. 그 솥은 겉보기에는 평범한 가마솥과 비슷했지만 뚜껑을 완벽하게 밀폐시키는 구조와 압력을 조절하기 위한 작은 증기 구멍은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설계였습니다. 그것을 받아든 연지영의 얼굴에는 승리에 대한 확신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명나라 요리사가 그 어떤 교활한 수를 써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연지영은 자신도 모르게 이현을 보며 아이처럼 환하게 웃었고 그 미소를 본 이현의 심장은 또 한 번 크게 내려앉고 말았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승리의 기쁨뿐만 아니라 이 모든 시련을 함께 이겨낸 이현에 대한 깊은 신뢰와 동료애도 담겨 있었죠. 모든 준비는 이제 끝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위기는 궁 안에서 그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긴장감으로 첫 번째와 두 번째 대결이 연달아 벌어졌습니다. 첫 번째 주제인 세상에 없던 고기 요리에서 명나라 요리사 당백룡은 온갖 진귀한 향신료와 기름을 쏟아부어 눈으로만 봐도 현란한 양고기 요리를 내놨습니다. 그 향은 코를 찌르듯 강렬했고 화려함 그 자체였습니다. 양고기 위에는 금가루까지 뿌려져 있어서 마치 보물 상자에서 나온 음식 같았습니다. 하지만 연지영은 그저 묵묵히 흔한 소고기를 조선의 복분자주와 배즙에 오랫동안 조련했습니다. 프랑스의 베프 브르기뇽을 조선의 방식으로 완벽하게 재탄생시킨 것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그 속에 담긴 깊이는 명나라 요리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겉보기엔 그저 검붉은 고깃덩이, 하지만 심사위원들이 한 점 입에 넣는 순간 모든 공기가 멈췄습니다. 고기는 씹을 필요도 없이 혀 위에서 눈처럼 녹아내렸고 그 뒤를 따라오는 복분자주의 깊고 진한 풍미는 명나라의 자극적인 향신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이 다른 품격을 보여주었습니다. 첫 번째 심사위원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두 번째 심사위원은 숨을 깊이 들이쉬며 그 향을 온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세 번째 심사위원은 아예 젓가락을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이것은 말 아니었습니다. 조선의 땅과 시간이 빚어낸 하나의 예술이었습니다. 프랑스 왕실의 최고급 요리를 우리의 식재료로 뛰어넘어 버린 것입니다. 심사위원들의 눈가에는 어느새 눈물이 맺혔고 그들의 입에서는 절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런 맛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은 신의 손맛입니다. 지금까지 먹어본 그 어떤 고기 요리도 이에 비할 수 없습니다. 첫 승리는 당연히 조선의 것이었습니다. 연회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립박수를 쳤고 이현의 얼굴에는 자랑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대결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주제는
서로의 요리 바꾸어 만들기. 연지영은 방심하지 않고 필살기를 꺼냈습니다. 바로 짜장면이었습니다. 짜장면? 중국 사람들조차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 바로 그 짜장면. 한국이 만든 최고의 중화 요리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중국 요리를 모방한 것이 아니라 한국인의 입맛에 맞게 완전히 새롭게 창조된 음식이었습니다. 연지영은 춘장을 기름에 볶고 갖은 채소를 넣어 감칠맛 폭탄이라 불릴 만한 소스를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짜장면이 아니었습니다. 연지영은 조선의 된장을 살짝 넣어 깊은 맛을 더했고 조선산 양파의 단맛을 최대한 끌어내어 중국 본토의 짜장면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요리를 만들어냈습니다. 면발 하나하나에 완벽하게 스며든 소스는 달콤함과 짭짤함의 황금 비율을 이루었고 그 안에서 조선의 양파와 돼지고기가 만들어낸 깊은 풍미는 중국 본토의 그 어떤 면 요리도 따라올 수 없는 경지에 도달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젓가락으로 면을 한 가닥 들어올리자 검은 소스가 찰떡같이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 면을 입에 넣고 찝는 순간 얼굴에 퍼진 충격과 감탄의 표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정도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면의 완성체로구나. 중국에서도 이런 맛은 만들어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몇 젓가락 더 먹어 들어가자 심사위원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무래도 춘장의 진한 단맛과 기름기가 조금씩 느끼하게 다가오기 시작한 것이었거든요. 맛은 훌륭하나 조금 무거운 감이 계속 먹기에는 부담스럽습니다. 바로 그 순간 연지영이 기다렸던 신의 한 수가 등장했습니다. 연지영은 조용히 작은 접시를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고운 고춧가루가 곱게 담겨 있었습니다. 그저 평범해 보이는 조선의 고춧가루였지만 이것이 바로 연지영이 준비한 비밀 무기였습니다. 이것을 조금만 면 위에 뿌려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심사위원들이 반신반의하며 고춧가루를 살짝 뿌리고 한 젓가락 더 입에 넣는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조선 고추의 깔끔하고 개운한 매운맛이 느끼했던 춘장의 기름기를 순식간에 잡아주었고 오히려 그 대비로 인해 짜장면 본연의 달콤하고 고소한 맛이 몇 배로 살아났습니다. 마치 무거운 구름을 걷어낸 듯하게 입안이 깔끔해지면서 더욱 깊은 풍미가 혀끝에서 침을 쳤습니다. 이런, 이 작은 가루 하나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구나. 이제야 완전한 맛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조화입니다. 한국인의 소울푸드, 그 깊은 맛의 정수를 조선의 식재료로 완벽하게 구현해낸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면 요리가 아니었습니다. 느끼함과 개운함, 달콤함과 매운맛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그야말로 맛의 교향국이었던 것입니다. 미슐랭 셰프가 만든 짜장면, 누가 이길 수 있을까요? 저도 먹어보고 싶네요. 하지만 명나라 요리사 당백룡은 놀랍게도 완벽한 궁중 신선로를 그대로 만들어내버린 것입니다. 심지어 그 맛은 수라간 튜고상구의 것과 거의 똑같았습니다. 맑고 깊은 국물에 정성스럽게 준비된 각종 재료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조선 궁중 요리의 정수를 그대로 재현한 것입니다. 결과는 무승부, 아니 사실상 조선의 완벽한 패배나 다름없었습니다. 이럴 수가, 저들이 어째 우리의 신선도 비법을 이리도 잘하는 말인가? 이허는 분울했지만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바로 강목주가 몰래 수라간의 비법을 명나라 사신에게 넘겨준 것입니다. 강목주는 연지영이 계속해서 왕의 마음을 독차지하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거죠. 왕의 마음을 되찾기 위해서는 연지영의 실력이 별거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연지영은 일부러 져줬다는 억울한 의심까지 받으면서 수라간에서 완전히 고립되고 맙니다. 하지만 연지영은 누구에게도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연지영의 시선은 오직 마지막 대결만을 향해 있었습니다. 연지영은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승부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과연 연지영은 이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자신의 계획대로 명나라를 굴복시킬 수 있을까요? 연지영의 통쾌한 반격이 기대되신다면 지금 바로 드라마 넥스트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계속되는 이야기 들어주세요.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마지막 대결 주제, 인삼을 이용한 탕요리. 조선의 자존심이 걸린 바로 그 인삼이었습니다. 연회장 중앙에는 조선의 왕 이헌과 오만한 표정의 명나라 사신단이 앉아 있었고 모든 이들의 시선은 두 요리사의 손끝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공기는 긴장감으로 가득했고 심지어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먼저 요리를 시작한 건 명나라 요리사 당백용이었습니다. 당백용은 거대한 냄비에 온갖 약재와 향신료를 쏟아부었고 이내 맵고 얼얼한 냉기가 연회장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바로 사천 요리의 정수, 마라였습니다.
그 향기만으로도 사람들의 코와 목이 얼얼해질 정도였습니다. 이것은 천하제일의 보양식이자 황제께만 얼리던 비기, 마라인삼탕이옵니다. 그의 요리가 완성되고 심사위원들이 조심스럽게 국물을 맛본 순간 모든 심사위원들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혀가 타는 듯한 고통과 함께 모든 미각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것이었습니다. 이건 요리가 아니었습니다. 뒤이어 나올 그 어떤 요리의 맛도 느낄 수 없게 만드는 무서운 독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아무 맛도 느껴지지가 않는다. 혀가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이것은 요리가 아니라 독입니다. 심사위원들의 비명에 연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모두가 조선의 패배를 직감했습니다. 수라간 나인들은 고개를 숙였고 강목주의 입가에는 드디어 승리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모든 사람의 절망 속에서 연지영이 조용히 앞으로 나선 것은, 연지영은 자신이 직접 만들어온 무쇠압력 가마솥을 화로 위에 올렸습니다. 사람들은 금방이라도 터질 듯한 그 기이한 솥을 보며 경악했습니다. 그 솥은 지금까지 그들이 본 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양이었습니다. 연지영은 솥 안에 정성껏 손질한 닷과 최상급 인삼을 넣고 무거운 뚜껑을 닫았습니다. 이내 카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강력한 증기가 작은 구멍으로 미친 듯이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대체 무슨 짓이냐? 솥이 곧 위험합니다. 모두 피하세요. 하지만 연지영은 태연한 표정으로 불의 세기를 조절하며 나지막히 말했습니다. 이것은 그저 끓이는 것이 아닙니다. 압력으로 맛과 약효를 뼛속까지 뽑아내는 겁니다. 시간이 흐르고 마침내 연지영의 뚜껑을 열자 진하고 구수한 향기가 폭발하듯 연회장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뽀얀 국물 위로 황금빛 기름이 떠있는 완벽한 인삼 삼계탕이었습니다. 그 향기만으로도 사람들의 몸과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심사위원들의 혀였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아무 맛을 느끼지 못했으니까요. 연지영은 비장의 해독제를 꺼내들었습니다. 바로 조선의 붉은 고추로 만든 새빨간 양념장이었습니다. 이것은 탕의 맛을 더하는 양념이 아닙니다. 마비된 혀를 깨우는 약입니다. 연지영은 심사위원들에게 양념장을 아주 조그맣게 맛보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던 심사위원들의 얼굴에 이내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천의 얼얼한 매운맛과 조선고추의 깔끔하고 강렬한 매운맛이 부딪히자 오히려 마비되었던 미각이 기적처럼 되살아난 것이었습니다. 죽었던 혀가 다시 살아난 심사위원들이 떨리는 손으로 인삼삼계탕 국물을 한 수저 떠넣었습니다. 그들의 눈이 본능적으로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살아났습니다. 맛을 다시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단순한 닭백숙이 아니었습니다. 압력으로 뼈까지 녹아내린 닷과 인삼의 모든 약효가 완벽하게 우러나온 깊고 진한 국물. 그 맛에 심사위원들은 결국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맛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힘을 힘으로 제압한 것이 아닌 지혜로 오만함을 꺾어버린 조선의 완벽한 승리. 명나라 사신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헌의 얼굴에는 처음으로 자랑스러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듯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위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난 명나라 사신이 이헌을 향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여인은 조선에 두기엔 너무 아까운 인재요. 황제 폐하께 선물로 바쳐야겠어. 그 한마디에 연회장의 모든 공기가 다시 얼어붙었습니다. 유리 대결에서의 승리가 연지영을 더 큰 위기로 몰아넣은 셈이었습니다. 이헌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명나라 사신을 노려봤습니다. 이헌의 눈에는 어떤 폭군보다도 무서운 분노가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전하, 아니되옵니다. 41대에서는 아니되옵니다. 신하의 외침이 끝나기도 전에 이헌의 손은 명나라 사신의 얼굴을 가격했습니다. 조선의 가장 위대한 승리가 어떻게 가장 층급한 비극의 시작이 되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이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과연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나라를 위해 한 명의 천재를 강대국에 바쳐야만 하는 걸까요? 아니면 모든 것을 잃더라도 단 한 사람의 사랑을 지켜내야만 하는 걸까요? 여러분의 생각이 어쩌면 이 드라마의 진짜 다음 이야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예측을 나눠주시고 이 소름 돋는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드라마 넥스트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